안녕하세요. 리차드 명과 함께하는 머니톡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확하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 대한 여러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지난주에 이 내용이 나간 다음에도 참 많은 문의가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본적으로 재정부조의 신청과 거기에 필요한 서류나 여러 가지 진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질의응답을 우리가 해나가는 방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을 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12가지의 그 질문을 놓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13번째, 재정보조 신청 자격은 자녀와 부모 신분의 모두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 부모님이 전부 다 한국에 계시고 아니면 뭐 파라과이에 있고 자녀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모든 재정보조의 신청의 자격은 자녀의 신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의 수입이 해외 소득일지라도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소득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필터링을 해서 입력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도 주머니 돈이 수천 달러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재정보조에는 어느 누구도 차별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13번에 대한 질문, 재정보조 신청 자격은 자녀의 하나입니다. 물론 자녀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해주는 그런 주가 많이 있고요. 또한 그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요. 학생 융자금은 별도로 신청해야만 대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생 융자의 출처는 셀리메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연방기구이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서인 FAFSA를 제출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자동적으로 연방정부의 학생 융자금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태포드 론이라고 하죠. 이자 자체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이 계속해서 연방정부가 대신 내어주는 Subsidized 스태포드 론과 이자는 있지만 대학을 졸업시까지 그 페이먼을 유예시키는, 디퍼시키는 그 unsubsidized 스태포드 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연방정부의 돈의 출처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론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자가 대학 재학 중에 이자가 없는 subsidize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3,500, 2학년 때는 4,500, 3학년부터 이제 졸업시까지는 5,500을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대학 재정보조를 몇 년간 해줍니까? 우리가 보는데 미국의 이제 좋은 교육 시스템은 자녀가 대학을 진학한 후에 전공이 자기한테 맞지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전공을 쉽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 트랜스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4년제 학위지만 6년 졸업을 평균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에서도 재정보조는 6년의 First Bachelor Degree에 한해서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 크레딧 아워까지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재정보조 신청에 따른 가정 분담금은 사전 준비를 통해 조정할 수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산되는 수입이 있고 계산되지 않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산되는 자산이 있고 계산되지 않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배치와 아울러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체의 트러스트를 설정을 하고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Profit Sharing Plan이라든가 Defined Benefit Plan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실질적인 수입을 적게 나오게 보이기도 할 수가 있고요. 재정보조금 또한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늘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한 케이스가 있는데 1년에 35만 불을 버시는 분이
뉴욕 유니버시티 갈 때 35,000불의 무상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은 거의 5만 달러 이상을 절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항들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IRA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Roth IRA, 뭐 SEP IRA, 529 플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Qualified 플랜이라 그러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으면 재정 보조를 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보이지 않는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의 제약상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조 신청에 있어서 재정보조금은 대학에서 해당 연도에는 한 번 정해지면 다시 조정할 수가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정보조라는 것은 매년 수익과 자산의 변동상으로 가정 형편에 맞게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은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진행을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재정보조금은 대학에서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신청 마감일에 대학의 재정보조 마감일보다 더욱더 중요하다. 참 이게 이 재정보조 마감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방정부 마감일이 있겠죠. 6월 말일로 보고 주정부 마감일이 있는데 주정부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 마감일을 지켜줘야겠습니다. 그러나 각 주마다 다른데 가장 빠른 경우에는 우리가 주정부 마감일은 2월 15일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학의 재정보조 자체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체 내 재정보 받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정한 우선 마감일자, 즉 프라이어리티 마감일을 우리가 준수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프라이어리티 마감일은 보통 10월이나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제분께서 재정보조 신청에는 굉장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마감일을 놓치게 되면 연방정부, 주정부 보조, 그러니까 굉장히 매우 제한적인 재정보조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17번 문항에 연방정부, 18번 문항이죠. 신입생과 재학생은 모두 동일 대학에서 재학하는 경우에는 신청 마감일이 같다. 이것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대개 신입생의 재정보조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재학생의 재정보조가 이루어지게 말입니다. 물론 신입생의 재정보조는 입학 사정과 아울러서 먼저 오퍼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검증 과정에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이 검증된 이후에 재정보조의 오퍼가 오는 일이 있지만 하루라도 대학에서 원하는 모든 자료를 빨리 대학에 제출해 주는 것이 재정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길이겠습니다. 재정부 학교에서 선호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얼마 줄 수 있다 하고 오퍼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 써 있는 그 디스클로저를 잘 보시면 나중에 재정보조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정보조라는 것은 오퍼가 왔을 때 좋은 오퍼라면 그거를 빨리 억셉트를 하고 학교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무상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입생과 재학생의 재정보조에 관한 마감일은 다릅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부모 융자금은 총 학비보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융자도 재정보조에 해당이 되고 무상보조도 재정보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재정보조를 통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을 했을 때 넘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융자금을 통해서 총 들어가는 학비를 넘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재정보조금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 그 대학원 과정은 인디펜던트 스튜던트로 간주가 됩니다. 그 인디펜던트 스튜던트에 관해서도 이 다음번에 제가 그 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지 인디펜던트 스튜던트로 우리가 계산이 되느냐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죠. 인디펜던트 스튜던트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대학원을 지나가게 되면 인디펜던트 스튜던트로 간주가 되겠죠. 그러면 부모가 해주는 플러스 론도 그레주에이트 플러스 론이라고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대학원 과정도 재정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대학원에 있어서는 무상보조금은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매년 추첨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재정 보조를 유도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티칭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또 교수로부터 등록금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보조는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한 경우에 재정 보조에 있어서는 더욱더 유리하다. 우리가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참 가정이 어렵네. 그리고 혼자 사니까 힘드네. 하지만 실질적인 연방 공식에 들어가 보면 가족 수가 많고 오히려 결혼한 가정이 재정 보조를 가정 분담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 수가 적은 상태에서 별거나 이혼 상황에서 차일드 서포트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엘리먼을 받았을 때 부분적으로 untaxed income으로 간주가 돼서 오히려 그런 인컴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401k나 IRA, SEP IRA 뭐 이런 것이 공제를 함으로써 수입이 적게 보이니까 재정보조 더 잘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훨씬 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시리즈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더욱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가가겠고요. 주립대학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이 될 때 비거주자 학비는 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가 높지만 같은 재정보조 퍼센테이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그런 상황에는 가정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 재정보조 대상 금액에 관해서 많이 받아야 한 42%에서 48%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격을 해도 등록해주지 못한 경우가 거의 99%에 달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자녀가 입학원서를 꾸미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립대학으로 우리가 동시에 같이 어플라이 함으로써 더 많은 재정 보조를 통해서 훨씬 더 가정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학생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면 부모의 수익과 자산은 재정 보조에 계산되지 않는다? Yes and No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21세지만 먼저 조숙해서 결혼을 했다. 그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이 계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디펜던트 스튜던이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한 자녀는 23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23세가 넘어야지 인디펜던트 스튜던은 간주가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에 관한 질의응답을 봤지만 이 재정 보조라는 게 기본적인 요건과 진행 절차에 대한 그 스탠다드, 우리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더욱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대학 진학을 열심히 공부시키면서 그렇게 헌신적인 숭고한 노력을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쏟고 계시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재정 보조를 잘못 받아서 그 대학을 등록해 주지 못한다면 참 아쉽기 그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이제 그 정정해 나가는 그런 좋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입증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우리가 이제 신청 절차와 또 사전 설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좀 구체적인 토픽을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말 알찬 정보 그리고 알찬 시간이 되는 머니톡스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TN 머니톡스는 학자금 무상 보조의 모든 것 AGM 인스티튜트 제공입니다.